네, 안녕하십니까. 발명특허 강의 9주차 제9강의 1교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특허권, 여러분들이 발명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한 다음에 특허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특허권이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평가해서 사업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내는가 하는데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1장에서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2장은 특허권, 또 특허권을 얻은 다음에 특허의 전용 통상실시권이라고 해서 다른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걸 사업화해서 실시, 그대로 실행, 제품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전용 실시권은 독점, 배타적인 실시권을 얘기하고요. 또 3장에서 얘기하는 통상 실시권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예는 많지 않고 통상 실시권은 디자인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직무 발명 이런 데서 대부분 사용자 측이 그 일정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통상실시권이라 실질적으로는 통상실시권이 훨씬 더 사례도 많고 강의 분량도 조금 더 많겠죠. 그럼 먼저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어요. 1장 특허권의 가치평가, 특허권의 양도와 가치평가 방법. 특허권의 양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과연 특허권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 즉 특허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특허권과 기술의 평가 방법은 크게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경매 들어갈 때 최저가를 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평가, 또 동산의 가치평가라는 전문 직업군이 있죠. 그게 이른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고, 특허에서도 가치평가사라는 또 하나의 민간 자격으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1번 기술 이전과 특허권의 양도, 괄호 1번의 기술 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 보유자가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걸 말한다. 그래 요즘에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산학협력단의 모든 영리사업, 대학 내의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학협력단이 전체적으로 회계관리부터 연구비 관리부터 모든 걸 다 관리하는데, 또 이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각 교수님들이나 그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R&D한 연구개발한 걸 일반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그걸 사업화하는 이런 부서가 별도로 있죠. 그래 여기서 기술 이전이란 양도, 실시권이라든가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그 특허의 권리 이전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술 매매라는 개념이 있고 또 라이선스, 어떠한 실시권을 준다, 뭐 그래서 매매한다, 손절이라고 그래서 나의 특허권을 아예 몇 억이나 몇천 받고 전체에 넘기고 나는 더 이상 실시권을 포기하는 이런 게 기술 매매가 되겠고, 라이선스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나눠서 2장과 3장에서 계속 설명하겠어요. 그래 기술에는 조금 더 특허보다 넓겠죠. 특허뿐만 아니라 노하우, 영업비밀 등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 그런 것도 넓게 테크놀로지, 기술에다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 기술 이전이 특허권의 전용 실시, 통상 실시보다는 특허 자체만을 라이선스를 주느냐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괄호 2번에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매매는 물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왜 그러죠? 특허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넓은 의미의 이런 것들은 다 물권에 준하는 독점,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있죠. 특허법도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허법 99조. 또 특허 등록을 받기 이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양도가 가능하다. 특허법 37조. 그래서 나의 기술이 이건 심사 과정을 거치면 특허 날 확률도 높고 그럴 때 특허 받기 이전에도 그걸 담보로 설정한다라든가 특허 받기 전에 권리. 그래 나중에 특허권을 얻게 되면 전용 실시권 같은 걸 통해서 그 권리 확보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권의 매매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에 계약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 매매하듯이 그 권리 매매를 하는 거죠. 또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 매매에 대한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만약 특허권을 양수한 후에 권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이번에 특허권의 일반적 평가 방법. 특허권의 가치는 기술 분야에서의 유용성과 실시할 경우의 수익성, 즉 기술적 및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된다. 특허권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실시료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의사합치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정 타당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는 하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들을 대체로 분류해 본다면 일반적 실시료, 이른바 이제 와이드 인더스트리 로얄티. 그래 여러분들이 실시료 또 수수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얄티를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또 국유, 특허나 직무 발명 등 기결정된 실시료, 이건 이스태블리시드 로얄티 이런 얘기를 하죠. 기준으로 하는 방식, 이들 방식으로부터 도출된 산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이들의 결합 방식. 그래서 여러 가지 실시료를 지급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대개 일정한 걸 결합해서 적정한 산수 가치를 가지고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결합적 방법. 그 다음에 특허권 실시료의 산정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설명해 보겠어요. 큰 3번에 특허권 실시료의 산정 방법. 첫 번째, 괄호 1번에 일반적 실시료의 유추 산정 방식,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비교 방식이라고도 해요. 국내외 또는 국제적으로 각 기술 또는 산업 분야의 실시료 또는 요율의 실적이나 관례를 비교 수정하여 유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감정평가사들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런 거래 비교 방식을 많이 해요. 표준지 같은 걸 하나 정하고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하나의 건물이나 토지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가감하는, 약간 올리고 약간 내리고 좀 더 입지 같은 게 나면은 조금 올려주는 방식, 또 그 후면에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조금 깎아서 감액해 가지고 하는, 이걸 거래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방법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비교, 유추, 기존에 있던 거랑 기술을 유추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2번, 발명의 실시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기준 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이 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특허 발명의 실시로 발명될 걸로 기대되는 이익액,
또는 절약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령 1년에 몇 개 정도 생산을 해서 얼마 정도 팔면 이익이 어느 정도 가늠되겠죠. 또 전략액, 기존에 있던 그런 기술보다 이걸 쓰면 어떤 기계의 제품가, 단가를 내릴 수 있다면 그 금액 곱하기 내구연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소멸될 때까지의 그 연수를 곱하겠죠. 그리고 그걸 기준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 3번 일정한 산식으로 산정하는 방법. 독립적 방법이라기보다는 비교 방식 또는 수익 방식의 평가 방법을 일정한 산식으로 정형화해 두고 특허 발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평가에 의한 수치를 위해 대입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합 내지는 변형된 방식이죠. 그래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 일종의 결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립적 당사자 간의 특허 가치의 합리적 결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발명가치의 평가요소 등을 적절히 채점하여 그 학계로서 발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의 경우에도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수익 방식을 채택하거나 이를 가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점법, 제일 마지막 게 조금 앞으로 주목받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 평점법이 산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큰 4번의 네 번째 특허권 가치평가의 방법. 앞에는 로열티 산정 방식이었고 3번은 4번 특허권 가치평가의 방법. 특허권 가치평가는 특허청에 등록된 독점 배타적 권리인 특허의 가치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등재하거나 대표자나 사원의 명의로 되는 특허를 법인의사 명의로 양도하거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 아까 실시료, 로열티에 대한 산정도 실무에서 중요하지만 특허권 가치평가도 이걸 하나의 기업 회계 기준에 가지급금에 넣어서 앞으로 우리 특허 가치를 수익으로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허권 가치평가, 또 제가 아는 변리사님이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20몇 년 운영해 오시는데 최근에 특허청으로부터 그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원이라는 걸 그 인가를 받아서 이런 가치평가를 주로 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이 그런 가치평가하는 방식이 전문성이 있겠죠. 이러한 특허권 가치평가 방법에는 시장접근법, 즉 그게 마케팅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또 원가 접근 방법, 여러분들이 경제학할 때 미시이론, 그렇죠? 원가에다가 약간은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시장접근법은 수요 공급의 균형점 정도가 되겠죠. 또 수익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그래서 예상 수익을 근접해서 가치평가라는 거죠. 그럼 괄호 1번의 시장접근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방법론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기술 가치를 참조하여 상대적인 기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한다. 아까 그 감정평가사들이 거래 비교법, 시장에 거래되는 또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때 그걸 상호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그랬죠. 시장 접근법에 가깝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2번에는 원가 접근법, 미래의 편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술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미래 편익을 구매하기 위한 원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 계산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원가가 정확히 나온다면 거기에다가 뭐 10%, 15% 마진 이렇게 하면 시장 가격을 매기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 같은 건 그래도 원가가 쉽겠지만 서비스, 용역 이런 건 원가가 없다. 또 부동산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가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동 언저리 또 가장 충무로의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다고 평가하는데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거죠. 한국감정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3.3 평방미터 한 평이라고 그러죠. 3.3 평방미터가 어떻게 몇 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가접근법으로는.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 특허의 경제적 수명 동안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이른바 라이크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현가한다고 그러죠. 그래 여기에 이제 뭐 라이프니츠 계수 이런 것. 그래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같은 걸 소송상 청구할 때 현가에서 하는 거죠. 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판결이 나면 지급하니까 그거를 라이프니츠식으로 현가하죠. 가령 나의 손해액이 3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20년간 일시수입, 노동력 상실을 계산한 거니까 그거를 그 19년, 1년 소송이 지나서 19년치를 미리 지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현가 방식이 이 수입접근법과 비슷하죠. 그래,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여기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수익접근법.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원가상 평가가 쉬운 건 원가 접근을 하겠지만 시장 접근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시장 수요조사 또 시장 가격 같은 걸 파악해 보는 거죠. 네 번째 검토. 그러면 어느 방식이 좋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보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익접근법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수익접근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특허의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이 먼저 수행되어야만 특허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및 기술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접근법 어느 하나로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시장 분석도 하고 또 권리, 또 수명 분석, 사업성 분석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칙, 자기 나름의 경험 노하우를 적용해서 해야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시장가치법이나 원가접근법이 조금 접근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접근법이 가장 어려운 평가 방법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그 밑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해놨죠. 수익접근법에 따른 기술성 분석은 평가대상 특허의 제품 적용 가능성,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이러한 기술 구현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한계점과 보완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권리성 분석은 평가 대상 특허의 법적 안정성 및 권리 범위의 광역을 넓고 좁음을 확인하여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 가지를 결합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성 분석의 특징, 권리성 분석의 특징과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요. 또 시장성 분석은 평가 대상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환경 분석과 경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내 경쟁력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짓잔 하나 빼면 되겠죠. 그거는 삭제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평가 대상 특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분석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주체의 사업화 기반, 생산 능력, 영업 능력 등 경영 능력을 감안하여 사업 전망을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경영학적
기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권리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 권리가 어느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특허권은 일반 유형자산과는 달리, 즉 부동산과는 다르다. 부동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그 실체 파악이 어려운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선행기술에 의하여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정해지는 권리 범위의 실질적 효용가치 등의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분석은 그 결과에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성 분석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조금씩 가미하는, 그 중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성 분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같은 걸 전제로 해서 시장 분석 같은 걸 할 때도 그 얼마나 나의 사업성이 있는지, 또 경쟁 가치,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사업 창업 성공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 마지막 결론 내보면,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는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와는 달리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그래 아까 제가 소개했던 재단법인 한국 지식재산연구재단, 저도 한때 거기서 연구위원으로 활동도 했었어요. 황종환 변리사님이 이끄는 재단법인 한국 지식재산관리재단 성수동 쪽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확히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공인의 계사들도 가치 평가하는 데 조금 어려워서 전문성 있는 그 가치 평가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변리사나 가치평가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증받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1교시고 20분 좀 넘게 했는데 10분 쉬었다가 특허의 전용 실시권을 2교시에 강의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